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서울 재개발 투자로 여기 있는 용산을 보고 있는 분들께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용산으로 내돈 3억대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에 공원과 용산국제 업무지구까지 다 가지고 있는 곳이죠. 이곳은 향후에 높은 시세 차익을 가질 곳이기 때문에 용산에 내가 꼭 하나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 혹은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여기를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현재 부동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자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 경기의 하락장에서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래에 있는 지방은 지금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강남권의 아파트는요, 전고점 대비했을 때 90% 이상 회복한 상황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한 군데를 보자면 반포에 있는 5년차 아파트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위치인데요. 34평형이 전고점에 36억이었는데 최근에 3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강남권은 하락장에서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장이 돌아온다면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욱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남을 뛰어넘을 유일한 지역이 미래에는 여기 있는 용산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요. 강남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을 꼽아보라면 여기에 있는 대규모 공원입니다. 참고로 용산공원의 규모는요, 지금 보이는 곳이 서울숲이거든요. 이 서울숲의 6배나 되는 규모로 굉장히 크게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용산공원을 부촌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어요. 용산공원의 우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크라운 호텔 부지에는 앞으로 하이엔드 아파트가 올라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유엔사 부지에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라고 하는 5성급 호텔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고급 단지로 해서 개발을 합니다. 참고로 이 오피스텔의 분양가는요, 전용 면적당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평 정도라고 한다면 70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후분양 예정입니다. 가격은 오피스텔보다는 위로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변에 있는 나인원 한남의 75평형이 최근에 99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여기 있는 더 파크 사이드 서울은 제2의 나인원 한남이 될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가 수성구 부지예요. 이곳 또한 고급 주택으로 개발 계획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신분당선과 함께 한남뉴타운 5구역이 들어오죠. 이렇게 용산공원의 일대는 이미 부촌이 되기 위한 준비를 끝내고 있고요. 앞으로 노인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에서 공원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보겠습니다. 현재는 강남 테헤란로가 우리나라 최대의 업무지구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곳 또한 이에 버금가는 업무지구로 개발이 될 겁니다. 여기가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요. 이곳이 앞으로는 용적률 1700% 이상 적용이 돼서 향후에는 100층이 넘는 건물로 가득 찬 그런 초고층 업무지구로 탈바꿈할 겁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요. 이 롯데월드 타워는 555m까지 올라오는 123층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건물들 또한 이와 비슷한 건물들로 가득 차리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또 그에 따라서 이곳에는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AI라든지 첨단 IT 등이 대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또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이곳의 토목 작업이 끝나고 나면 착공은 2029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지금 이 순간에 이 땅 위로 100층 타워가 질비하고 또 이러한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용산 재개발에서 우리는 개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으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용산공원의 대표적인 재개발은 한남뉴타운이 있는 이 동쪽이에요. 한남뉴타운은 2구역부터 5구역까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3구역이 가장 먼저 이주를 하고 있고요. 또 2구역은 최근에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해서 8사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19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한강 건너서 있는 여기 노량진 뉴타운의 3구역이 8사 기준으로 11억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죠. 최근에 감정가를 현 시세로 맞춰서 높이기는 합니다만 건축비를 상승한 게 맞물리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상당히 같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요. 이로 인해서 사업 시행 비용이 상승하므로 둔촌주공이나 대조 1구역처럼 공사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 이러한 곳들처럼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 단계의 재개발은요,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내 손에 쥐는 수익이 예전보다는 낮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바지 단계의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내 손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아직 한남뉴타운이 초기 단계였었던 2010년도의 시세를 보자면요. 이때의 시세는 빌라 한 채가 2억대, 3억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투자하려면 한 채에 15억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처럼 입지가 좋은 곳의 재개발 예정지는 선정 후에 들어가려면 투자금이 비싸지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소액으로 가는 것이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용산공원의 인근에서 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는 현금 10억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소액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용산공원 쪽보다는 용산국제 업무지구 인근을 봐야 합니다. 원래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은요, 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 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의 주변으로 재개발 기회가 높아지는데요. 그에 대한 지역으로는 용산국제 업무지구의 좌측으로 이렇게 노후주택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에 예를 들어보자면요. 가장 가깝게 있는 원효로 일대가 있습니다. 1구역은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 중이어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곳의 최근 시세는 투룸이 매매가 8억 정도, 그래서 내실 투자금은 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2구역은 3080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가는 모아타운이 현재 선정이 된 상태인데요. 선정되기 전이었을 때 투룸 시세가 4억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매가 7억 정도로 해서 2억 중반 정도가 오른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내 돈은 갭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 5억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3구역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의 정문 앞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을 드린 3억대의 용산 재개발 예정지가 어디냐 한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가까우면서 말 그대로 초역세권에 경의선 숲길 공원까지 접하고 있는 핵심 위치죠. 지도에서 대략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창동 용문동의 모아타운 추진 지역이에요. 이곳이야말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용산의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구역의 바로 위에 있는 효창공원역에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요. 공덕역에 업무지구를 품고 있으면서 환승을 한다면 여의도와 도성 업무지구까지도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효로 3가나 4가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역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신창동, 용문동의 모아타운은 확실히 초역세권이라는 게 장점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공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의선 숲길인데요. 전체 6.3km의 길이로 마포의 연남동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일대의 노후도를 보자면요. 노후도는 30년 기준으로 42%, 20년 기준으로 70%가 돼서 모아타운의 노후도를 충분히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예정지 일부인 여기 있는 신창동은 현재 동요율을 80% 이상 진구한 상태여서 용문동의 일대 또한 같이 어깨를 맞춰서 동요서 진구를 빠르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필요한 내 돈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룸 물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6억대 중반 정도, 전세는 약 3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 초기 투자금은 3억대 중반 정도 들어갑니다. 최근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모아타운의 산정 기준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모아타운 선정시였는데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모아타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분 쪼개기를 앞으로 방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아타운의 추진 지역에 신축 건물을 투자하실 때는요, 좀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두 마디로 정리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가 용산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 투자금이 10억 이상이라면 한남뉴타운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 투자금이 5억 이하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